네, 안녕하세요. 보수주의 책방입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을 기념하며 좋은 크리스마스, 좋은 성탄절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희천 교수님의 체제전쟁 마스터 플랜 읽어보겠습니다. 체제전쟁 마스터 플랜 04 부정선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1. 부정선거 대한민국 위협하는 독소로 인식 필요 부정선거 점점 사실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부정선거 논란은 2020년 총선 때부터 본격적으로 일어났다. 당시 우익진영에서도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음모론자, 이상한 사람처럼 취급하기도 했다. 세월이 흐르며 부정선거에 관한 다양한 사례와 방증 자료가 쏟아져 나왔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를 바로잡으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부정선거를 음모론이 아니라 사실로 보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의 동아시아 전문가 고등창 박사도 6.3 대선을 앞두고 미국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의 차기 대선에서도 부정선거가 일어날 가능성은 99%, 어쩌면 100%라고 말했다. 한국 선거의 부정 문제는 국제적으로도 주목받는 사안이 되었다. 더욱이 고등찬, 모스탄, 존 밀스 대령 등 미국 전문가들이 대한민국 총선 대선을 관찰하며 명백한 부정이 있었다고 평가하고 선관위를 범죄 집단이라고 지목하기도 했다. 나아가 대한민국 부정선거의 배후로 중국의 왕우닝을 언급하는 존 밀스 대령의 지적까지 있었다. 또한 트럼프 제2기 정부는 2020년 미국 대선의 부정선거 의혹을 집요하게 파헤치고 있는데 그 조사 자료에 한국 성남 등 한국 연관성에까지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FBI의 2020년 대선 부정선거 수사 등 결과에 따라 한국 부정선거의 실체가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2020년 4월 총선 통합선거인명부 2020년 4월 제21대 총선에서는 먼저 통합선거인명부가 극심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통합선거인명부는 선거구별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권자 수를 집계해 기록하는 장부로서 성명, 주소, 성별, 생년월일 등의 인적 상황이 들어가는 선거의 핵심 자료다. 21대 총선 당시 통합선거인명부의 투명성에 대한 의혹이 지속되었다. 투표자 명단에 사망자가 포함되었거나 1800년대 출생자가 투표한 것으로 표시된 사례가 보고되었다. 강원도 양구군의 한 지역구에서는 주민수보다 투표자 수가 많다는 취지의 제보도 회자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의혹을 가짜뉴스라며 부인했지만 2023년 7월에서 9월 국정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실시한 합동 보안 점검에서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국정원은 결과를 발표하며 선관위가 해킹에 매우 취약해 선거인명부 개표 결과도 조작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국정원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해 선관위 내부망으로 침투가 가능했고 유권자 등록, 현황 투표 여부 등을 관리하는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 역시 해킹 및 조작이 가능한 상태였다. 실제 사전 투표한 인원을 미투표자로 표시하거나 사전 투표하지 않은 인원을 투표자로 표시할 수 있으며 존재하지 않는 유령 유권자를 정상 유권자로 등록하는 등 선거인명부 내용 변경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대통령 탄핵 사태, 체제전쟁, 그 뿌리는 선관위 2024년 12월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 그로 인한 체제전쟁 국면의 발화점은 선관위로 지목된다. 선관위가 국민의 의혹을 조속하고 투명하게 해소됐다면 현 국면은 충분히 예방 가능했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월 1일 자필 편지에서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선거소송의 투표함 검표에서 가짜 투표지 의심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고, 선관위 전산 시스템이 해킹 조작에 취약한 데다 정상적인 국가기관 전산 시스템 기준에 크게 미달함에도 시정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발표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의 일치 여부 검증, 확인을 거부한다면 총체적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이같이 선관위의 구조 관리상의 문제를 지적하며 이는 국민 주권을 침해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행위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차고 넘치는 부정선거 증거들, 선관위와 대법원의 모르쇠. 2020년 4월 총선은 부정 의심 사례가 다수 노출된 선거로 기억된다. 투 개표 과정에서 색상, 규격, 글씨체가 상이한 용지가 적발되었고 해외에서 인쇄된 것으로 의심되는 용지 정황도 제기되었다. 또한 외국 국적 참관인이 다수 참여했다는 주장이 나오며 도대체 이게 대한민국 선거냐, 중국 선거냐라는 비판적 여론이 형성되었다. 개표 과정에서도 이례적 장면이 수차례 보고되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충남 부여 정진석 후보 지역에서 참관인들이 특정 후보의 과도 득표에 항의해 재검표를 요구했고, 재검표 후 결과가 뒤바뀐 사례들이 개표장 여러 곳에서 발생했다. 부여군 선관위도 분류기를 다시 돌려 재검표하는 일은 전국적으로 많다고 해명했는데, 이는 분류 검증 체제 전반에 신뢰 문제를 드러낸 발언으로 받아들여졌다. 선관위가 투표지 분류기 오작동이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개표 장면을 촬영한 다수의 영상을 느린 속도로 분석한 결과 야당표가 특정 비율로 여당 후보 쪽으로 분류되는 듯 보이는 장면이 공개되기도 했다. 선거 결과에 불복한 120여 개의 선거구 후보가 재검표를 요구하는 선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장기간 심리 지연 끝에 인천, 연수을, 민경욱 후보 등 5곳 한해 재검표를 허용하는 데 그쳤다. 대법관과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된 4개 투표구 재검표에서도 정상 범위를 벗어난 투표지가 속속 확인되었다. 이미 분류기를 거친 헌 투표용지 묶음인데도 신권 다발처럼 빳빳한 용지, 2장이 서로 붙은 용지, 관리관 도장 검증이 곤란한 용지, 초록색 이중 인쇄물, 프린터 출력물이 아닌 인쇄소 재단 흔적 등 규격 품질 기준에 맞지 않는 용지들이 등장했다는 증언 기록이 남아있다. 그럼에도 선관위와 사법부는 사실상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충분한 설명과 제도 개선 없이 논란을 종결시켰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선거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것은 의혹을 경시하고 개선을 미룬 관리 주체의 책임이다. 이제라도 선관위는 전 과정 공개 검증, 위험 제한 감사 도입, 외부 독립 감사 상시화, 표준화된 재검표 트리거와 즉시 재검표 의무 등으로 신뢰 복원에 나서야 한다. 대법원 또한 선거 소송의 지연 축소 심리 관행을 중단하고 신속 투명한 심리와 공개 검증을 통해 최종 심판의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
사전투표 조작 시비와 사전투표제 폐지하라는 여론. 가장 크게 시비를 낳은 것은 사전투표의 투표율 전산 조작 시비였다. 사전투표 결과가 본투표와 너무나 다른 결과를 보인 것이다. 통계학자들은 일반 선거에서 보이는 대수의 법칙이 무너져 있는 것으로 보아 사전투표율을 조작한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통계 전문가 박영하 교수는 이는 동전 1000개를 던졌을 때 모두 앞면이 나올 확률과 맞먹는다고 비꼬았다. 더욱 기상천외한 것은 2020년 총선에서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사전관의 투표에서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득표율이 63% 대 36% 일정하게 나타난 점이었다. 당시 조선일보 우익단체에서 제기한 63%대 36%의 득표 비율이 가짜뉴스인지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선관위 자료를 토대로 거듭 재검표했는데 거의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이러한 사전투표의 부정 시비는 2022년 대선, 2024년 총선 등 선거 때마다 일어났고 2025년 대선에서는 그 정도가 더 심했다.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2025년 대선에서의 부정선거 시비. 6.3 대선에서도 부정투표 의혹 사례가 다수 보고되었다. 미국 선거감시단과의 합동 감시 활동이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현장 발굴 사례가 잇따랐다. 대표적 근거로 아래와 같은 항목들이 거론된다. 첫째,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 극단적 편차다.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 불과 3일 차이임에도 결과 괴리가 통상 범위를 크게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본투표에서는 김문수 53%, 이재명 37.96%로 김문수가 약 15% 앞섰던 반면 사전투표에서는 김문수 26.42, 이재명 63.67%로 이재명이 약 37.25% 앞선 것으로 집계됐다. 동일 모 집단에서 52.2% 규모의 편차가 발생한 사례는 전례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 선거 분석가들의 평가다. 둘째, 해외 투표의 비정상적 과잉 투표율 의혹이다. 국내 투표율이 약 77%에 그친 상황에서 이동 절차 부담이 큰 해외 투표율이 80% 이상을 보였다는 점은 합리적 설명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셋째, 투표지 분류기 운용 관련 영상 문제다. 고양시, 파주시 등 개표소에서 시민감시단이 촬영한 영상 가운데 고양시 덕양구 개표소 사례의 경우 특정 후보표 3025장이 연속 분류되는 장면이 포착됐고 투표지 일련 번호가 순서대로 찍혀 있었다는 제보가 있다. 이에 대해 분류 완료 후 개수기 영상이라는 반론도 있으나 덕양구 사례는 3025장 직후 다른 후보표 9장이 연이어 포착되었다고 하여 단순 개수기 영상으로 보긴 어렵다는 반박이 제기됐다. 또한 투표함 내 뒤섞여 있던 투표지가 일련번호 순서대로 분류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합리적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따른다. 이와 관련해 FN투데이의 선관위 질의에 대해 충분한 해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보도가 있었고 해당 영상을 확인한 모스탄 대사는 선관위의 거버넌스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범죄적 관리라는 강경 표현을 사용했다. 2. 부정선거 배후는 정권 잡는 데 올인하는 좌익사상. 공산주의자들 부정선거를 죄로 느끼지 않아. 아직도 부정선거 가능성에
반신반의하는 국민들이 있다. 2022년 총선 당시에는 부정선거를 둘러싼 음모론이라는 말이 많았다. 사람이 양심이 있는데 선관위가 설마 부정선거를 그렇게 노골적으로 할 수 있겠어? 모든 선거 종사자들이 동참해야 하는데 가능한 일이야 같은 반응이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부정선거 자체를 믿으려 하지 않았다. 저자는 2021년 말 애국활동을 하는 원로 교수, 공안검사 출신, 변호사 전직 대사 등 주요 인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특강을 한 바 있다. 2020년 총선의 개별 사례를 나열하기보다 공산주의 세력이 왜 부정선거를 택하는가를 설명하고 북한의 선거 개입 사례와 종북 세력의 부정선거 사례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강의했다. 강의 말미에 이번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보십시오라고 묻자 20명 중 18명이 있다에 손을 들었다. 한 명만이 없다였고 한 명은 애매하다고 답했다. 공안검사 출신 한 분은 지금까지 본 부정선거 강의 중 최고였다는 평가를 했다. 부정선거 문제를 설득할 때 무엇보다 효과적이었던 것은 공산주의자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정선거를 통해 정권을 장악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이해시키는 것이었다. 북한, 중국, 옛 소련과 동독,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를 포함해 지금까지 존재했던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는 하나같이 부정선거를 당연시한 채 선거를 치러왔다. 그래서 선거 때마다 99%에 가까운 득표율로 공산당 일당 독재가 가능했던 것이다. 세계 최초의 공산국가를 세운 레닌도 다음과 같이 말했다. 프로레타리아 정권 장악에 도움이 되는 것은 모두 가치 있고 선이며 진리다. 공산주의자는 법률 위반, 거짓말, 속임수, 사실 은폐 따위를 예사로 해치울 수 있어야 한다. 스탈린 역시 표를 찍는 자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 표를 세는 자가 모든 것을 바꾼다고 했다. 곧 부정선거를 체제 유지의 수단으로 삼는 인식이 명확했던 것이다. 오늘날 중국 공산당이 세계 각국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를 보이거나 북한이 대한민국의 총선 대선에 개입해온 정황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것 역시 이러한 사상적 특성에서 기인한다. 민노당 통진당의 상상 초월 부정선거 사례. 민노당 통진당의 부정선거 의심 사례는 상당수인데 대표적인 것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노당 용산지구당 사태이다. 종북 세력은 북한의 지령에 따라 군자산의 약속을 개최한 후 민노당 당권을 장악하기 위해 민노당 속으로 진입하면서 용산지구당 사태가 발생하였다. NL파인 인천연합 등 구성원들이 2001년 12월 용산지구당 위원장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대거 용산으로 대거 주소를 이전을 하고 당비 대납 등 부정적 방법으로 대의원을 확보해 지구당 위원장 자리를 장악했다가 실체가 드러난 사건이다. 이때 20명 이상 한 집으로 집단적으로 주소를 옮긴 사례도 적발되었다. 종북 세력은 이러한 부정적 방법으로 당내로 진입하여 결국 3년 만인 2004년 당권을 장악하였다. 2004년 4월 총선을 통해 국회의원 10석을 차지했다. 노무현 탄핵 사태를 이용해 대국민 선동을 한 덕분이었다. 총선 직후인 2004년 5월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정당 국민 지지율을 조사했는데 한나라당 25%, 민노당 24%로 나타날 정도로 민노당의 이미지가 높았다. 그만큼 종북 세력이 국민 선동을 많이 했다는 것이고
국민들은 이들의 실체를 전혀 몰랐다는 것이다. 둘째, 경기 동부연합이 민노당의 당권을 장악한 2006년 1월 민노당 당대표 선거를 살펴보자. 당시 문성현 대표, 김선동 사무총장, 이용대 정책위원장 등이 당선되었는데 북한 공작기관이 1심의 간첩단을 통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고 대부분 북한의 지령대로 이루어졌다. 이것이야말로 부정선거가 아니고 무엇인가? 북한의 1심회에 내린 지령문. 정책위원장으로는 경기 동부에 이용대를 내세우고 그 밑에 우리의 영향 하에 있는 사람을 박아놓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현 문선현 비대위원장을 당대표로 하고 김창현을 사무총장으로 밀고 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 위와 같은 방향에서 진행하기 어려우면 문성현을 대표로 내세우고 강병기를 사무총장으로 하는 안을 실현시킬 수도. 셋째,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북한의 선전선동전에 도움을 받아 민노당이 압승을 거둔 사건이다.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부근에서 해군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을 받아 격침, 46명의 군인이 목숨을 잃은 참사가 일어났다. 북한은 이 사건 이후 마치 전쟁을 일으킬 것처럼 위협하며 전쟁이냐 평화냐라는 프레임을 선전해댔다. 이명박 정권에 표를 던지는 것은 전쟁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협박성 선전선동이었다. 이에 야당들도 전쟁이냐 평화냐라는 프레임을 선거에 적극 활용했다. 이에 많은 국민들은 심리적 공포감을 느꼈는데 특히 전방 장병들이 가장 심했다. 전방 군인들은 마치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에 공포감을 느끼고 엄마들에게 전화해 엄마 한나라당 찍지 마라. 전쟁 나면 아들 죽는다 라고 전화를 했다고 한다. 이에 한나라당 운동원조차도 한나라당을 찍지 않았다고 한다. 그 결과 최대의 득을 얻은 것이 민노당이었는데 지방의원, 단체장 포함 142석이나 당선되는 초유의 결과를 얻었다. 2010년 지방선거 이후 대한민국 하부 지방이 급속도로 작용화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때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지방선거는 의도된 연계성이 있지 않나 싶고 북한의 전쟁이냐 평화냐 하는 선전선동이 실제 대한민국 지방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선거였다. 그러므로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는 북한의 개입에 의한 부정선거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넷째, 통합진보당의 2012년 총선 비례대표 선출 관련 부정선거 사례이다. 통합진보당은 민노당에다가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탈당파 등이 합류하여 창당한 정당이다. 민노당을 통합진보당으로 확대한 것은 2012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북한의 지령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통진당은 민주당과 야권연대까지 이루어 총선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 13석의 국회의원, 국민 지지율 10.3%, 220만 표의 득표를 얻은 것이다. 그런데 총선 한 달 뒤인 5월 통진당 내분 사태가 발생했는데 총선 전 내부 비례대표 선출 과정에서 엄청난 부정선거가 자행되었기 때문이다. 이때 처음으로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실시했었다. 경기 동부연합 순회 이석기가 압도적 1위를 차지했는데 그중 5,965명 즉 58.85%가 중복 IP에 의한 중복 투표였다. 특히 전북 지역은 중복 IP 투표 득표율이 100%, 전남 지역은 중복 IP 투표율이 98.48%였다. 부정투표가 너무나 극심한 것으로 드러나 5명이나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민주당의 부정선거 사례도 만만치 않아. 민주당의 선거 부정 사례도 상당한데 과거 1997년 12월 대선, 2002년 12월 대선에서 이회창 후보를 낙마시키기 위해 아들 병역 문제를 거짓 폭로했던 이른바 김대엽 사건도 있었다. 2004년 4월 총선에서도 노무현 탄핵 사태를 활용한 과도한 편파 방송으로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의 압승을 거둔 사례가 있다. 문재인 세력에 의한 부정선거도 상당하다. 문재인 세력은 2017년 5월 대통령 선거 당시 경인선이라는 단체를 통해 대규모 댓글 공작을 자행한 사실이 드러나 법정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다. 이른바 드루킹 사건이다. 이 단체는 포털에 올라오는 주요 언론 기사에 1억 회 댓글 중 8,840만 회 문재인 후보 측근과 공모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 사건으로 배우 인물 김경수가 법적 처벌을 받았다. 2018년 6월 지방선거 부정 사례도 드러났는데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 송철호를 울산시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 공작을 한 것이다. 청와대의 하명으로 울산경찰청 황운하 청장이 선거 직전 울산시장 김기현 새누리당 후보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여 낙마시키고 송철호를 당선시킨 부정선거 사건이다. 이른바 송철호 사건이다. 3. 대한민국 부정선거에 대한 국제연대 활동과 대응책. 미국 선거감시단 활동으로 한국 부정선거 인식 확산. 모스탄 전 국제형사사법대사, 존 밀스 대령, 그랜트 뉴섬 대령, 브래들리 테이어 박사 등 부정선거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미국 부정선거 감시단이 5월 26일 입국해 대선 감시 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를 한국과 미국에서 수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언론에 알리고 트럼프 정부에도 보고했다고 한다.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 인식을 바꾸고 국제 여론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본다. 그간 부정선거에 대한 부방대 황교안 대표, 민경욱 전 의원, 박주현 변호사 등 국내 인물들이 꾸준히 노력해왔고 고등창, 존 밀스, 모스탄 등 미국 친한 세력이 적극 호응한 것이 주요했다고 할 것이다. 미국은 한국 부정선거 문제에 개입 가능한가? 미국은 다른 나라의 정치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자제하는 문화가 강하다. 그러나 뚜렷한 명분과 법적 근거가 있을 때는 과감히 개입하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부정 등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행위는 국제범죄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는 중국 공산당의 외국 선거 개입과 한국이 주도하는 A웹을 통한 부정선거 전파가 세계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위협하는 국제범죄에 해당한다는 관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질 룰라 대통령에 대해 부정선거로 당선되고 전임 보소나루 대통령 탄압에 대한 보복 조치로 관세 50%, 대법원 판사 미입국 금지 조치 등을 과감하게 부과하기도 했다. 또한 부정선거 시스템 수출국인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에 대해 세계 최고 수준의 형상금 5천만 달러를 걸 정도로 반미 부정선거 범죄, 자유민주주의 파괴 범죄에 단호히 대응해왔다. 미국은 다른 나라보다 한국 부정선거에 개입할 수 있는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 바로 한미상호 방위조약 제3조다. 윤석열 정부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한 달 전인 2024년 10월 미국 정부와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의 해석 확대에 합의해 두었다. 한미 양국은 전통적 군사적 위협을 넘어 대한민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 우주 공간의 위협도 군사적 공격으로 간주해 양국이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 북한의 해킹 등 사이버전에 직접 개입할 근거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의 선거 개입 해커 활동, 중국 화웨이 장비 활용, 우마오당의 사이버 대선 활동 등에 대해서도 미국이 개입할 수 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르면 이제 북한과 중국의 사이버전도 전쟁의 한 형태다. 이는 미군 개입의 근거가 될 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근거가 되기도 한다. 또한 비상계엄을 통해 입수한 선관위 자료나 미국이 중국 해커 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가 있다면 합법적 증거력을 가질 수 있다. 이외에도 미국 법과 국제법에 입각해 한국 선관위에 대한 조사 처벌이 가능하다는 주장들이 미국 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USAID 자금이 A백을 통해 한국 선관위에 10년간 지원된 바 있다고 하며 이 경우 미국은 당연히 미국 법에 근거해 선관위의 범죄 혐의에 대해 직접 조사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트럼프의 결심뿐이다. 네, 체제전쟁 마스터 플랜 4. 부정선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읽었습니다. 네, 오늘 읽은 것처럼 부정선거는 증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문제이기도 하고 베네수엘라, 브라질, 볼리비아 여러 나라들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났습니다. 이 부정선거는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말 악한 짓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사상을 위해서 어떤 범죄든 저지르는 집단입니다. 그 부정선거도 공산주의자들이, 독재자들이 저질렀습니다. 이 부정선거를 뿌리 뽑지 않으면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게 됩니다. 반드시 이 부정선거를 뿌리 뽑고 자유민주주의가 바로 서는 전 세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수주의 책방이었습니다.